리플이 팔라우 정부와 협력을 통해 사실상 팔라우의 CBDC에 해당하는 리플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 제이 헌터 안손 팔라우 디지털 혁신부 장관은 25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리플과 팔라우 정부가 협력을 통해 팔라우의 스테이블 코인 PSC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플은 사실상 팔라우의 CBDC를 발행했다. CBDC는 암호화폐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리플은 한 국가의 CBDC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 XRP 레저 기술은 미래의 CBDC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다. 사실상 리플이 CBDC를 발행했다는 데이터입니다. 한 국가의 법정 화폐 역할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 리플의 기술력을 이용한 팔라우의 스테이블코인 PSC가 리플 XRP 레저의 기술력으로 인해 발행됐다. 이것은 리플의 혁신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리플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다고 봐도 좋은 팔라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인 엘살바도르는 지금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해 있다고 하죠. 비트코인의 처리 속도 문제와 높은 수수료 때문에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커피 하나를 사 먹으려고 해도 처리 시간이 2시간이 걸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용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100만 원의 비트코인을 인출하려고 한다면 20만 원의 수수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할까요? 답은 나왔습니다. 비싸고 느리다. 끝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전통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은 불필요한 제3자들이 비싼 수수료의 문제점,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 디지털 송금 시장들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데에 비해서 송금 시스템 자체는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구식이다. 너무 느리다. 더욱 빠른 송금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비트코인과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이 뭐가 다를까요? 느리고 비싸다. 이건 끝입니다. 게임 끝. 사용 불가. 만약 우리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마도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성격 급합니다. 기다린다. 느리다. 이거 절대 못합니다. 인터넷이 느리다. 잘 안 된다. 아주 돌아버리겠죠. 저도 물론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걸 정말 못 참습니다. 식당 갔는데 기다려야 한다? 무조건 저는 다른 데 갑니다. 기다리는 거 없음. 그런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바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팔라우는 리플 레저 기반 스테이블 코인 PSC를 발행했다. 리플 레저는 빠르고 싸고 안전하니까 끝난 거죠. 이것이 리플입니다. 수많은 중앙은행, 금융기관, 투자기관들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자, 그럼 팔라우는 어떤 나라길래 리플을 법정화폐의 기반으로 받아들였을까? 팔라우는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섬나라로서 수도는 너메르크이며 팔라우는 가장 인구가 적은 독립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팔라우는 신들의 바다 정원이라고 불리는 남태평양의 청정 휴양지로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죠. 저는 좀 생소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깨끗한 해변, 그리고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있고 다이빙의 천국으로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팔라우의 해양 생태계는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아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팔라우는 맑은 바다로서도 유명하고 자연공원, 물레나티 국립공원, 잡구섬과 같은 맑은 관광 명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팔라우는 관광을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여기고 있고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에 의한 지속적인 압박,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광을 즐기시면서 자연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방문하시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한번 팔라우로 다녀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팔라우는 미국 달러를 법정화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PSC는 미국 달러와 연동성을 지니고 있죠.
PSC는 리플의 블록체인 리플 레저에서 팔라우 정부가 보유한 예산을 바탕으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런 만큼 팔라우의 CBDC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안손 장관을 포함해 팔라우 정부는 PSC를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으로 명명하고 있다. PSC는 팔라우 정부의 공식 승인을 통해 법정화폐와 동등한 지위를 얻었고 파일럿 프로그램에 돌입한다. 팔라우 정부는 PSG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PSG의 실용성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팔라우는 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리플 XRP 기반 법정화폐를 만들었을까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지만 비트코인의 한계가 보였다. 하지만 리플은 다릅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아닌 리플 레저를 사용, 빠르고 안전하고 싼 리플의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리플과 팔라우 정부는 2021년 12월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리플의 소송이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이자 해당 파트너십의 성과가 PSC로 드러난 것이다. 팔라우 정부는 PSC가 자국 내 금융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 혁신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안손 장관은 PSC의 파일럿 테스트는 팔라우 정부의 혁신을 시도한다는 뜻이다. 리플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 소외 계층에서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리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서서히 개발도상국들부터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죠. 가난한 나라일수록 먼저 암호화폐를 받아들인다.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들에게는 리플이 희망이 될 수 있고 혁신이 될 수 있죠. 이제 팔라우는 전통금융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국민들까지 모두가 평등하게 리플 레저 기반의 PCS의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리플의 기술력을 받아들인 팔라우가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인 엘살바도르와 분명히 비교되게 될 겁니다. 리플은 싸고 빠르고 안전하다. 어떻게 될까요? 리플의 가격이 지금 하락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데이터들, 리플의 가치를 인정하고 끝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코인 이슈들, 투자 방향 못 잡으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도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 단톡방에서 코인 이슈들 자세하게 분석해서 투자 방향 흔들리지 않게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초보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상당히 흥미있는 데이터가 나와서 공유해 드리는데요. 리플 평단 3,000원인 친구에게 썼던 2년 전 편지를 다시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최근 리플의 승수로 인해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리플을 새롭게 매수하신 분들, 처음으로 리플을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리플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시겠죠. 이런 데이터들은 리플 투자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마을의 노인이 사라진다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고석근의 시시한 세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만큼 경험이라는 것은 무시하면 안 되고 중요하다는 거겠죠. 긴 세월을 버틴 리플 보유자들은 그만큼 경험이 많고 최근 XRP에 다시 입문한 후배분들은 리플의 투자 역사를 되새겨 보시라는 의미가 있겠죠. 이 데이터는 실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친구야, 오랜만에 너의 톡을 받고 뭐라 할 말이 없었다. 3년 전 리플을 추천한 것은 나의 큰 실수였다. 너는 괜찮다고 하지만 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터치하고 다른 죽었던 알트들도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리플은 희망 고문만 하고 있으니 정말 미안하구나. 적어도 리플랩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합의를 한다면 못해도 2배는 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22일 재판이 있다고 하고 어제는 양측 법원에 서류를 넣었다고 하길래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니 정말 욕이 절로 나온다. 제드 맥칼렙, 이 새끼는 양심도 없는지 계속 팔기만 하고 있다. 친구야,
정말 미안하다. 제드 맥칼레 모르시는 분들 있겠죠? 암호화폐의 중요 인물 중 한 명이면서 비트코인과 리플의 창시자 중 한 명입니다. 제드 맥칼리과 브래디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과 함께 200억 개의 XRP를 받았고 이는 리플 총 수납 물량의 18%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들은 리플의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한 주에 매각 가능한 양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데 합의하였으나 제드 맥칼렙이 타코 스탠드라는 이름의 지갑에서 110억 개의 리플을 매각하면서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리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텔라를 설립하게 되죠. 그때 그 시절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친구야, 네 리플의 평단이 3,000원쯤 되지. 까마득하게 물린 걸 아는데 조금이라도 벌중을 하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일단 가진 거 절반을 파는 거야. 현금이나 다른 코인으로 들고 있다가 거기서 또 절반으로 떨어지면 현금의 반을 뚝 잘라서 다시 사는 거지. 매각한 돈은 절반으로 건지고 보유수량은 같아지는 거지. 그리고 가격이 더블이 됐을 때 팔리도록 예약 주문을 넣고 기다리는 거야. 분할 매수, 물타기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보니까 줄창 빠지는 것은 아니더라. 희한하게 더블 정도 반등이 되더라고. 이걸 반복한다면 조금씩이지만 투자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리플 완전히 손털 게 아니라면 이런 방법이 떠오르더라고. 뉴스 보니까 이 소송인 8월은 지나야 1차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 그 전에 합의를 하면 물론 좋겠지만 또다시 희망 고문인 걸 나는 알고 있는데 리플에 속은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친구야. 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투자에 대한 방법 자체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리플이 승소한다, 떡상한다 이런 데이터들만을 믿고 한탕을 노리고 투자하셨던 분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은 더욱더 안 되는 일이었죠. 2년 전에 편지를 쓴 이 분이 리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투자를 했다면 친구에게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글을 썼을 겁니다. 친구에게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리플의 가치, 블록체인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리플은 많은 고통을 겪어 왔다는 것이 이 편지 속에 그대로 녹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어 있다고 말이죠. 매일 급변하는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국내 이슈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대부분 해외 이슈로 코인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해외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해외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클릭해 보고 싶으신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최신 정보들 위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해외 사이트가 있지만 이 해외 사이트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도 직접 보시기에 너무 쉽게 한글로 번역이 잘 되고요. 영어로 나오더라도요. 한글로 이렇게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도요. 아주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코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휴일에는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새벽에도 데이터는 올라오지도 않죠. 하지만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휴일도 없고 새벽도 없죠. 그리고 정보는 그 속도가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세력, 고래들이라고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냥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직접 시간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팩트 기반으로 기재가 전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사이트 역시 이 해외 사이트를 보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올라올 때가 많죠. 속도로 보나 신빙선으로 보나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정말 좋을 겁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플 전용 사이트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전체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란에 원하시는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 타 알트코인들도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희는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역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바로 들어가셔서 직접 내용 찾아보시면 되고 스마트폰에도 직접 저장해 주셨다가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 좋겠죠. 큰 이슈로 인해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서 대응 방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테고 수익도 역시 같이 따라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리플이 팔라우 정부와 협력을 통해 사실상 팔라우의 CBDC에 해당하는 리플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 제이헌터 안손 팔라우 디지털 혁신부 장관은 25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리플과 팔라우 정부가 협력을 통해 팔라우의 스테이블 코인 PSC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플은 사실상 팔라우의 CBDC를 발행했다. CBDC는 암호화폐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리플은 한 국가의 CBDC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 XRP 레저 기술은 미래의 CBDC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다. 사실상 리플이 CBDC를 발행했다는 데이터입니다. 한 국가의 법정 화폐 역할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 리플의 기술력을 이용한 팔라우의 스테이블코인 PSC가 리플 XRP 레저의 기술력으로 인해 발행됐다. 이것은 리플의 혁신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리플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다고 봐도 좋은 팔라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인 엘살바도르는 지금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해 있다고 하죠. 비트코인의 처리 속도 문제와 높은 수수료 때문에 엘살바도르 국민들은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커피 하나를 사 먹으려고 해도 처리 시간이 2시간이 걸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용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심지어 100만 원의 비트코인을 인출하려고 한다면 20만 원의 수수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용 가능할까요? 답은 나왔습니다. 비싸고 느리다. 끝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전통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은 불필요한 제3자들이 비싼 수수료의 문제점.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 디지털 송금 시장들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데에 비해서 송금 시스템 자체는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구식이다. 너무 느리다. 더욱 빠른 송금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비트코인과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이 뭐가 다를까요? 느리고 비싸다. 이건 끝입니다. 게임 끝. 사용 불가. 만약 우리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마도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성격 급합니다. 기다린다. 느리다. 이거 절대 못합니다. 인터넷이 느리다. 잘 안 된다. 아주 돌아버리겠죠. 저도 물론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걸 정말 못 참습니다. 식당 갔는데 기다려야 한다?
무조건 저는 다른 데 갑니다. 기다리는 거 없음. 그런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바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팔라우는 리플 레저 기반 스테이블 코인 PSC를 발행했다. 리플 레저는 빠르고 싸고 안전하니까 끝난 거죠. 이것이 리플입니다. 수많은 중앙은행, 금융기관, 투자기관들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자, 그럼 팔라우는 어떤 나라길래 리플을 법정화폐의 기반으로 받아들였을까? 팔라우는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섬 나라로서 수도는 너메르크이며 팔라우는 가장 인구가 적은 독립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팔라우는 신들의 바다 정원이라고 불리는 남태평양의 청정 휴양지로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죠. 저는 좀 생소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깨끗한 해변, 그리고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있고 다이빙의 천국으로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팔라우의 해양 생태계는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아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팔라우는 맑은 바다로서도 유명하고 자연공원, 물레나티 국립공원, 잡구섬과 같은 맑은 관광 명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팔라우는 관광을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여기고 있고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에 의한 지속적인 압박,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광을 즐기시면서 자연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방문하시는 것을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한번 팔라우로 다녀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팔라우는 미국 달러를 법정화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PSC는 미국 달러와 연동성을 지니고 있죠. PSC는 리플의 블록체인 리플 레저에서 팔라우 정부가 보유한 예산을 바탕으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런 만큼 팔라우의 CBDC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안손 장관을 포함해 팔라우 정부는 PSC를 팔라우 스테이블 코인으로 명명하고 있다. PSC는 팔라우 정부의 공식 승인을 통해 법정화폐와 동등한 지위를 얻었고 파일럿 프로그램에 돌입한다. 팔라우 정부는 PSG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PSC의 실용성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팔라우는 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리플 XRP 기반 법정화폐를 만들었을까요?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지만 비트코인의 한계가 보였다. 하지만 리플은 다릅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아닌 리플 레저를 사용, 빠르고 안전하고 싼 리플의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리플과 팔라우 정부는 2021년 12월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리플의 소송이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이자 해당 파트너십의 성과가 PSC로 드러난 것이다. 팔라우 정부는 PSC가 자국 내 금융 소외 계층에게 균등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 혁신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안손 장관은 PSC의 파일럿 테스트는 팔라우 정부의 혁신을 시도한다는 뜻이다. 리플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 소외 계층에서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리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서서히 개발도상국들부터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죠. 가난한 나라일수록 먼저 암호화폐를 받아들인다.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들에게는 리플이 희망이 될 수 있고 혁신이 될 수 있죠. 이제 팔라우는 전통금융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국민들까지 모두가 평등하게 리플 레저 기반의 PCS의 혜택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리플의 기술력을 받아들인 팔라우가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인 엘살바도르와 분명히 비교되게 될 겁니다. 리플은 싸고 빠르고 안전하다. 어떻게 될까요? 리플의 가격이 지금 하락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데이터들, 리플의 가치를 인정하고 끝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코인 이슈들, 투자 방향 못 잡으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도 없어진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 단톡방에서 코인 이슈들 자세하게 분석해서 투자 방향 흔들리지 않게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초보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상당히 흥미있는 데이터가 나와서 공유해 드리는데요. 리플 평단 3,000원인 친구에게 썼던 2년 전 편지를 다시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최근 리플의 승수로 인해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리플을 새롭게 매수하신 분들, 처음으로 리플을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리플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시겠죠. 이런 데이터들은 리플 투자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마을의 노인이 사라진다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고석근의 시시한 세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만큼 경험이라는 것은 무시하면 안 되고 중요하다는 거겠죠. 긴 세월을 버틴 리플 보유자들은 그만큼 경험이 많고, 최근 XRP에 다시 입문한 후배분들은 리플의 투자 역사를 되새겨 보시라는 의미가 있겠죠. 이 데이터는 실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친구야, 오랜만에 너의 톡을 받고 뭐라 할 말이 없었다. 3년 전 리플을 추천한 것은 나의 큰 실수였다. 너는 괜찮다고 하지만 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터치하고 다른 죽었던 알트들도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리플은 희망 고문만 하고 있으니 정말 미안하구나. 적어도 리플랩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합의를 한다면 못해도 2배는 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22일 재판이 있다고 하고 어제는 양측 법원에 서류를 넣었다고 하길래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니 정말 욕이 절로 나온다. 제드 맥칼렙, 이 새끼는 양심도 없는지 계속 팔기만 하고 있다. 친구야, 정말 미안하다. 제드 맥칼렙, 모르시는 분들 있겠죠. 암호화폐의 중요 인물 중 한 명이면서 비트코인과 리플의 창시자 중 한 명입니다. 제드 맥칼립과 브래디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과 함께 200억 개의 XRP를 받았고, 이는 리플 총 수납 물량의 18%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들은 리플의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한 주에 매각 가능한 양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데 합의하였으나, 제드 맥칼렙이 타코 스탠드라는 이름의 지갑에서 110억 개의 리플을 매각하면서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리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텔라를 설립하게 되죠. 그때 그 시절에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친구야, 네 리플의 평단이 3,000원쯤 되지. 까마득하게 물린 걸 아는데 조금이라도 벌증을 하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일단 가진 거 절반을 파는 거야. 현금이나 다른 코인으로 들고 있다가 거기서 또 절반으로 떨어지면 현금의 반을 뚝 잘라서 다시 사는 거지. 매각한 돈은 절반으로 건지고 보유수량은 같아지는 거지. 그리고 가격이 더블이 됐을 때 팔리도록 예약 주문을 넣고 기다리는 거야. 분할 매수, 물타기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보니까 줄창 빠지는 것은 아니더라. 희한하게 더블 정도 반등이 되더라고. 이걸 반복한다면 조금씩이지만 투자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리플 완전히 손털 게 아니라면 이런 방법이 떠오르더라고. 뉴스 보니까 이 소송인 8월은 지나야 1차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 그 전에 합의를 하면 물론 좋겠지만 또다시 희망 고문인 걸 나는 알고 있는데 리플에 속은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친구야. 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투자에 대한 방법 자체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리플이 승수한다, 떡상한다, 이런 데이터들만을 믿고 한탕을 노리고 투자하셨던 분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것은 더욱더 안 되는 일이었죠. 2년 전에 편지를 쓴 이 분이 리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투자를 했다면 친구에게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글을 썼을 겁니다. 친구에게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리플의 가치, 블록체인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리플은 많은 고통을 겪어 왔다는 것이 이 편지 속에 그대로 녹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어 있다고 말이죠. 매일 급변하는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국내 이슈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대부분 해외 이슈로 코인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해외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얻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해외 사이트는 해외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들을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입니다. 직접 클릭해 보고 싶으신 공시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최신 정보들 위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 해외 사이트가 있지만 이 해외 사이트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보자분들께서도 직접 보시기에 너무 쉽게 한글로 번역이 잘 되고요. 영어로 나오더라도요. 한글로 이렇게 마우스 버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도요. 아주 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코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휴일에는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고 새벽에도 데이터는 올라오지도 않죠. 하지만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갑니다. 휴일도 없고 새벽도 없죠. 그리고 정보는 그 속도가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세력, 고래들이라고 표현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보고서와 기업에 대한 공시를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새벽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냥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올려주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직접 시간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항상 팩트 기반으로 기재가 전부 되어 있어서 국내 사이트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 자체를 논할 수가 없겠죠.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셔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사이트 역시 이 해외 사이트를 보고 글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올라올 때가 많죠. 속도로 보나 신빙성으로 보나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투자 방향 잡으시거나 대응하시기에 정말 좋을 겁니다.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연락처로 010-5693-7477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공시 사이트 링크를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플 전용 사이트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전체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란에 원하시는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 타 알트코인들도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이 있습니다. 저희는 2년째 무료로 모든 정보를 공시가 나올 때마다 내용 분석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급등 가능성 높은 코인들 역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단톡방 들어와 보시면 상단에 해외 공시 사이트 5곳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바로 들어가셔서 직접 내용 찾아보시면 되고 스마트폰에도 직접 저장해 주셨다가 시간 나실 때마다 확인하신다면 더 좋겠죠. 큰 이슈로 인해 하락과 상승 모멘텀이 있는 즉시 빠르게 단톡방에서 대응 방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긴급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겠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고 앞으로 코인 시장 투자 방향 잡으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테고 수익도 역시 같이 따라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